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반도체 사업에서 메모리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70조 원대를 회복한 건 2022년 4분기 이후 5개 분기만으로 1분기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지난해 기록한 연간 이익을 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BK 투자증권이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삼성전기에 대해 오늘 목표 주가를 18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호실적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화장품 업계 양대 산맥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1분기 실적 호조를 보였습니다. 화장품 섹터 전반에 훈풍이 관찰되는 가운데 이제는 K뷰티의 시간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점차 좀 힘이 빠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양대 시장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빨간불, 코스닥 시장에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PB님께서는 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크게 나쁜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상승이 우선은 지금은 약간의 약보합 정도로 바뀌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코스닥은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코스피는 사실상 괜찮습니다. 지금 정말 오랜만에 오늘 장중에 2,700포인트를 넘어갔고요. 그러한 가운데 차익 매물이 오후 들어서 나오는 가운데 2,695포인트까지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 현물 쪽에서의 매수세, 거기에 콜옵션을 오늘 또 들어옵니다. 만약에 내일 우리나라의 증시가 휴장이 아니었다면 내일도 아마 오늘처럼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수급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야기할 게 참 많습니다. 1차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그중에서도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이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업황 자체가 많이 개선된 모습이 있었고 기대감이 컸는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우려를 지워도 되는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추후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많은 반도체 업종 기업들은 수혜가 분명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방산 쪽에서도 아쉬운 면이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방산 쪽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소폭 둔화된 점, 그로 인해 약간의 탄력은 줄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은 역시 화장품입니다. 네. 오늘 화장품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매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K뷰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은 주도주가 조금씩 바뀌는 양상입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큰 틀은 여전히 남아있으나 올라가는 힘은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때로는 자동차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 또 2차 전지가 돌아가면서 채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은 당분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만큼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유지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양대 시장의 수급 양상도 좀 살펴보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의 그 시총 상위 종목들, 네. 2차 전지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테슬라 주가 급등하면서 오늘 아침에 갭상승 출발을 했으나 이런 갭을 메우는 그런 형태로 좀 밀려 내려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뭐 조정이 좀 나온 편인데 사실 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제 코스닥이 한 1,400억 들어온 거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다라는 점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내일 휴일 지나고 나서 목요일 날 이 눌렸던 2차 전지의 상승이 나온다라면 저는 뭐 코스닥도 반등하는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래 대금이 지금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이 좀 좋을 때 보면 한 20조 넘어가는 그런 거래 대금이 터지는데 양대 시장을 합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뭐 종가까지 봐야겠습니다만은 한 16조 4천억 정도. 굉장히 지금 한 요 근래 며칠 동안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17조 원 부근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크로 이슈가 조금 나빠진 부분 그 영향을 계속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FOMC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고 나면 좀 개선될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계속해서 매수를 해준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뭐 어제 오늘 해서 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시장에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 강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제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개별주들 중소형단의 어떤 거래대금 적게 시세가 좀 터지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적인 성격으로 움직임들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살려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신다면 시장이 뭐 좋든 나쁘든 수익은 좀 꾸준히 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분께서 어떻게 좀 전략을 짜면 좋을지 짚어주셨고요. 앞서서 PB님께서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해 주셨는데 이 관련해서 반도체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에서 좀 소식이 나와 있으면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이제 파도의 뻥튀기 상장과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 소식이 들어오면서 뭐 파도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1%대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슈를 SK하이닉스 어떻게 소화하게 될까요? 저도 지금 시점에서 이게 오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상 쉽게 알 수는 없는 네. 거고요.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이후로 결과가 나올 건데 우선은 우리가 판단할 것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특정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주가의 충격은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1% 정도의 하락이면 사실상 큰 타격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시장과 크게 다른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파도 같은 경우에는 6% 정도 조금 전에 하락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파도라고 하는 기업이 조금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그 당시에 매출액이 0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장 기업으로서 아마 한 번도 그랬던 적은 없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와 함께 당시에도 상장 논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후로 주가 자체는 조금 회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나 여전히 매우 불투명하고요. 불확실한 게 많습니다. 뭐 검찰이 되든 뭐 위원회 쪽에서든 되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이고요. 오로지 주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결코 좋은 이슈는 아닐 것이고 SK하이닉스와 파도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변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 전체를 흔들 만한 이슈는 안 될 겁니다. 파도라고 하는 기업의 기업 가치는 그리 큰 편은 아니고요. SK하이닉스는 당연히 크긴 크나 네. 오늘 하락을 감안한다면 시장은 지금 잘 버텨주고 막아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힘은 있습니다. 특정 기업 SK하이닉스랑 파도 개별 종목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소폭 발생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슈가 나온 만큼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자 이런 입장이시고요. 대표님께도 질문을 함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수출 지수도 그렇고 계속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 만큼 SK하이닉스 뭐 이번 사태만으로는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사태와 더불어서 반도체 업황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반도체 이야기는 워낙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질적인 수출입 동향에서도 수출 증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특히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실적 발표 이후에 미증시가 이제 반등 굉장히 강하게 해주는 그런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실적이 한 31%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기업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뭔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사업은. 그런데 이게 AI라는 부분을 접목하고 네. 거기에 비용을 발생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요가 늘었다. 그리고 실적이 늘었다라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AI, 이거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돈이 돼? 라는 부분에서 돈이 되는구나라고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제 그 빅테크라든지 대기업들이 이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한 의문 부호는 사라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이어갈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뭐 HBM3라든지 아니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큰 사이클에서의 어떤 경기 회복 신호에 따른 수요는 뭐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감산을 했던 부분에 따른 뭐 낸드의 가격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 역시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계속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는 우리가 저점 매수의 기회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뭐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이제 뭐 파두와 관련돼서 잠시 논란이 되고 있는 SK하이닉스 역시 조정 시에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런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사이클 산업이 뭐 몇 달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분기 실적 더 좋을 거고요. 그 다음 분기 실적 더 좋을 겁니다.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것 자체가 네. 결국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주력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시장을 접근한다라면 물론 뭐 HBM3 관련해서 실제 밸류보다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부담스럽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저점 매수 이렇게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반도체와 더불어서 AI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불리는 이제 삼화전기의 경우도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지금 살펴보니까 28%대까지도 올랐다가 지금 한 16%대 정도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좀 급격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주고 있어요. 보유자분들 지금 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주가가 우상향을 쭉 이어가다가요. 네. 이격을 굉장히 벌리면서 이제 거래 대금이 오늘 한 1,600억 정도 터졌거든요. 지금부터는 일단 매도의 관점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이후에도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10개 중에 뭐 한 7개 정도는 이후에 잠시 오르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을 한 차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두시고 뭐 저가의 매수가 잘 되어 계신 분들께서는 네. 추세적인 상승 계속 지켜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좀 뭐 전고점 돌파 한 45,000원대 접근하신 그런 분들께서는 익절 관점으로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화전기에 대한 보유자분들의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피비님, 오늘은 어떤 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화장품입니다. 네. 화장품이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상승률에서도 보니까 두 번째 자리 위치하고 있네요. 네. 섹터별로. 네. 섹터 자체가 사실상 많이 움츠려 있던 섹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은 소원해졌고요. 판매량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 주가도 실적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회복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 전체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난 4월 20일 기준으로 전체 화장품 수출은 4.75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전년 동월 대비 24% 늘어났고요. 전월비 대비 19% 성장합니다. 전반적으로 판매량 자체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특정 지역별로 이러한 판매량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중국은 8%가 감소합니다. 사실상 기존의 핵심 국가라고 우리가 주목을 받았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둔화되었고요. 일본은 53%, 미국은 64%가 늘어납니다. 우선 이걸 토대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의 기존의 중저가 브랜드가 아니라 고가 브랜드 정책을 유지하고요. 타겟을 중국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K-뷰티, K-팝, 네.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 자체가 좋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소폭 잃는다 하더라도 해당 재화를 판매를 하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컸고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만족도가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못 사시는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스킨로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초 화장품은 모두 바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화장품을 소비할 수 있는 층이라고 해서 중산층 정도는 되지만 저소득층은 화장품에 대한 수요 자체를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가 정책을 펼쳤던 건데요. 이게 이제 조금씩 가격 전략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판매가 원활해지지 않다 보니까 눈을 돌립니다. 일본과 미국으로 돌린 거예요.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국민소득 자체가 중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고가 브랜드라 하더라도 일본으로 넘어가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이것이 고가가 아닌 거예요. 중저가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중고가 정도는 되지만 화장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전략이 유효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일본, 미국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판매 범위를 늘립니다. 비용은 많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판매 범위니 자리를 잡고 원활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 결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역시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모두 늘어났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초 화장품이 무려 88%나 늘어났고요. 색조 같은 경우에는 52%입니다. 우리가 남성분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굴에 스킨 로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아닙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 꼭 쓰던 걸 씁니다. 색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한 것 같고요. 그러면 특정 재화를 한번 소비를 해서 만족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생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이후로도 판매를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틀이 될 거고요. 아마 그 시작이 이번 1분기가 아니었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특히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너무나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는 네. 것도 결국 이러한 전략이 잘 먹혀들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이후 아래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결국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이 있고요.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모두 다 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도 시총이 조금 작은 기업들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늘어났을 때 수익이 더 크게 생기는 기업들은요.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제조 기업들입니다.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판관비를 늘려야 되는데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들은 판관비가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 원가만 관리 잘하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대형 화장품 회사는 물론이고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중기나 장기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이제 종가 베팅할 종목 대형주 단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네. 중소형주 단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대형주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차트 한번 먼저 보고 이야기를 네. 해볼게요. 그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의미 있는 게 지금 여기 조그맣게 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갭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지지선의 역할을 할 거고요. 때로는 저항선의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갭이 크게 떴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 오늘의 저가인 16만 1,300원 정도는 지지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주가 움직임이 너무나 예쁘게 잘 올라갑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판매 범위는 크게 늘렸고요. 그러한 가운데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에 대한 의문, 저평가 그게 모두 다 부각이 된 게 이번 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실적도 지금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727억 원 수준. 참고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9,115억 원이었는데 예상치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
500억 원이었는데 이거를 거의 50%를 상회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용 관리를 잘한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화장품 기업들이 미국과 일본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판매 법인을 설치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승인을 받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몇 년 동안 여기에 대한 틀을 다져놨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비용의 측면에서는 크게 늘어날 만한 변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인도 그렇고 일본인도 그렇고요. 한번 만족감을 느끼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요를 견인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최근에 나온 리포트처럼 더욱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19만 5천 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15만 6,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을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형주인 두 종목이 사실 모두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요. 네. LG 생활건강도 호실적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중국을 좀 떼놓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전까지는 이제 네. 다시 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이제 화장품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영향은 우리 화장품주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적지 않게 당연히 받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판매 법인을 지금 모두 폐쇄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판매 법인이 여전히 있는데 탄력을 조금 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애당초 판매 전략 자체가 지금은 바뀐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조금씩 탈피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중국 정부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너무나 큰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K-팝도 중국을 지금 탈피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움직임이 나왔던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VT 같은 경우에는 네. 애당초 중국이 아닌 일본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보이는 보조금 정책 그리고 소득의 소폭 증가하는 그 많은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 기업들에 당연히 도움은 되나 네. 예전과 같은 큰 기대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제가 조금 눈에 띄는 게 이제 화장품 섹터 내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는 좀 삐아더라고요. 상한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스펙 합병으로 상장한 종목이었고 상장하고 3거래일 동안은 내림세 보이다 오늘 이제 상한가 가득 채워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은 아무래도 화장품 섹터 전반의 훈풍이 이 종목에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당연히 그렇다고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상장 삐아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이 삐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첫날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밀리죠. 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요. 신규 종목이 상장하면 우선은 달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그걸 토대로 보유하고 있던 기관들은 첫날부터 강하게 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2020년, 2021년 말 그대로 상장하면은 그날 바로 따상 그런 경우가 의외로 지금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 또한 상장을 하면서 그 만들어지게 되는 공모 가격을요 최대한 상단으로 맞춥니다. 그래야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삐아 또한 아쉬운 흐름을 보였는데 우선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3거래일 동안 소폭 조정이 나온 이후 오늘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주가 움직임이 개선이 되면서 우선은 그게 상한가를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이 더 열렸다면 아마 30% 제한 폭이 없었다면 더 올라갔다고 봐야겠죠. 매수 잔량이 지금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5월 2일에도 우리가 오늘의 흐름을 토대로 조금 더 적어도 시가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삐아에 대한 관점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가 베팅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반도체 섹터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유리기판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최근래 나오는 이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이 AI에 대한 수요는 견고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동안 투자를 계속 해오던 기업들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갈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오늘도 뭐 보시면 구리 관련해서 구리값이 급등하면서 전선 관련주들 그리고 뭐 메탈 관련 종목들도 지금 네. 오늘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이 AI 서버가 계속 확산을 함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력 소모가 향후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효율성을 좀 따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부품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전력을 좀 적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이목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저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가 한 10배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여기를 뭐 계속해서 우리가 공략한다. 요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꿈과 희망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테마적인 성격도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앞서서 한번 설명을 한 2번 정도 드리긴 했었는데 네. 여전히 유리기판은 꿈과 희망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였나요? 그 캠트로닉스가 이제 급등을 네. 관련 종목 중에서 했었는데 삼성전기에서 이제 관련 회사들과 함께 요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애플에서의 유리기판을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네. LG이노텍도 역시나 이제 그 기판을 애플 쪽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유리기판에 대한 개발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이제 양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좀 준비가 계속 이어져야 될 거고요. SKC 같은 경우 지금 업계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분기부터 양산에 지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이제 장비를 납품한 회사 그리고 소재가 납품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주가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이제 좀 횡보하는 그러니까 네.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단기간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급등락을 하면서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 부분이 이제 좀 마무리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유리기판 쪽도 AI 섹터 성장에 따른 뭐 주의해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네.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면 채택을 안 할 이유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오늘 짚어준 유리기판 섹터는 좀 전반에 살펴보면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뭐 삼성전기 제외하고 모두 좀 파란불입니다. 네. 네, 사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유리기판 섹터에서 필옵틱스를 몇 번 가지고 오셨던 바가 있잖아요. 네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늘도 필옵틱스를 네.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게 처음 그 시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시점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이후에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다가 고점 대비해서 이제 좀 조정폭이 크게 나온 상황에서의 이제 저점 매수 이렇게 방향을 다시 이제 돌리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저희가 이제 한번 공략을 했다가 목표가를 이제 도달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어저께 그 캠트로닉스가 어저께 같은 경우 YC캠이 EUV 장비 관련해서 네.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전반적으로 유리기판에 좀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옵틱스 같은 경우 어제 이제 또 급등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와줬고 오늘은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유리기판이 전부 다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나온 거래 대금에 비해서 좀 적게 나오고 주가는 음봉으로 이렇게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어떤 상승 추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종가 매수를 노려보고 다음 시세를 한번 누려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필옵틱스가 이제 기존의 대장주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옵틱스를 이제 공략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 경고가 붙어 있다가 요 경고가 이제 해제됐거든요. 그러면 뭐 다시 한번 또 신용 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좀 부담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SKC에다가 이제 장비를 납품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다른 기업들에서 유리기판을 생산한다 했을 때 요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필옵틱스 종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앞에 보시면 이제 거래 대금이 크게 터졌던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그 시가 부근 한 35,000원 정도 되는 가격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종가에 잘 잡힌다면 한 15% 정도의 업사이드를 보시는 거고요. 손절가는 28,200원. 사실 이제 저점을 깨면 손절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 손익비가 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손절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28,200원 정도 손절가 이것만 잘 지키신다면, 지금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와서 뭐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찌되었든 바닥에 있는 종목도 땅굴 파고 내려가면 손절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가 베티갈 종목 필옵틱스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인 FSD 소프트웨어 도입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테슬라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중국에서의 호재만으로 좀 산적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걸 다 좀 해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FSD 그리고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반으로 중국 시장에서 본인들의 차량에 대한 판매를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수요를 우선은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게 테슬라 그리고 중국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새로운 시장이 열림에 따라 테슬라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매우 큽니다. 그걸 놓칠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중국 시장이 이렇게 두드리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도 지금 이야기가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한 가지 정책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우리 주위 아직까지 저는 자율주행을 못 봤거든요. 100%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면 참 좋긴 하겠지만 의외로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역시 기대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차량은 시장에 빨리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뭐 70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직접적으로 자가 운행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아주 예전에 따놨던 흔한 말로 장롱면허라고 하죠. 이들은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운전하는 게 싫거나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비, 구체적으로 이거를 유효 수요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의 유효 수요를 유입시킵니다. 필연적으로 시장에 빨리 뛰어든 시장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요를 모두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마 테슬라가 노리는 것은 역시 그런 측면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자율주행은 결국 계속해서 매우 조금씩 발전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조금씩은 발전하고 있고요. 결국 이 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을 때 누가 먼저 가장 완벽에 가까운 자율주행 차량을 내어놓을 것인가.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 흐름을 살펴보니까 뭐 일단 빨간불을 켜고는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스마트카 쪽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장 초반에 좀 보여줬던 상승분은 좀 많이 반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네, 일단 자율주행 섹터가 딱 움직이기 시작했던 포인트가 결국은 이제 테슬라에서 실적 발표할 때 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15% 정도 급등을 했었죠. 시간 외에서 이제 급등했다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 장에서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다음 날 뚜껑 열렸을 때 실질적으로 한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계속 부각을 받는데 8월 8일 날 로보택시에 네.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에 더해서 요번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에서의 어떤 자율주행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 기업과 함께 좀 연동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중국에서 이 테슬라가 이제 많이 팔려 있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취득한 그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자율주행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면
기존에 그 연구하고 있던 부분에서의 개선 효과가 클 거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내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과 테슬라와 뭔가 연결고리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 모멘텀으로서 어떤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 뭐 테슬라와는 연관이 없지만 현대 기아 자동차와 어떤 좀 연관이 있는 부분들, 결국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한다라는데 다른 경쟁 업체들이 다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언가 그에 따른 경쟁을 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내놔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기아 자동차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레벨 4 뭐 발표하겠다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좀 올해로 이렇게 밀렸죠.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라면 테슬라에서 이제 뭐 자율주행 나오는 거에 따라서 뭐 국내도 자율주행 관련된 뭐 이런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뭐 그런 관련주들 내에서 우리가 좀 지켜볼만 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테슬라와의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따른 시세를 주고 오늘 다 밀려버리는 그런 형태로 갔다라고 보시면 좋고,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네. 현대 자동차와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아니면 우리는 이제 부품 섹터 단에서 좀 볼 수 있겠죠. 네.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전장 쪽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찌되었던 이 자율주행 섹터 관련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추세의 전환을 좀 만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8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조정도 받고 상승도 하고 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이제 마감 동시효과 구간 가기 전에 LG화학의 실적까지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646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67.1%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실적은 좋지 못한 상황인데 주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PB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우선 실적이 안 나온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많은 자회사들, 그리고 동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석유화학주,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아쉬운 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오늘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 외에는 특별한 거는 눈에 보이는 건 없고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2차 전지, 특히 셀, 동사가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지금 다 안 좋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턴을 할 만한 변수가 아닙니다.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더군다나 주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에 많이 매수를 했고요. 주가가 밀리더라도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성향이 짙습니다.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수급으로 작용하기에는 꽤나 불안함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화학 섹터가 유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뭐 석유화학 관련된 기업들 중에 특별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업, 뭐 정유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 잡았던 때가 있긴 있습니다. 참고로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5대 주력 산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수요를 이겨내지 못하거나 공급 측면에서의 과잉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LG화학의 주가 한번 보시면 36만 6천 원, 4월 19일 저점이었는데요. 이 구간에서 우선은 조금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난 10월에 이 정도 구간에서도 우리가 저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지난 8월에도 저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종목을 지금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앞으로는 오를 거야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들지만 약간의 비중을 조절하거나 그게 아니면 신규로 진입을 해볼 만한 또 그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LG화학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유리기판도 괜찮고요. 네. 화장품도 참 괜찮습니다. 괜찮은 섹터 많이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보다는 다른 쪽에 눈을 돌려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장 마감을 앞두면서 점차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0.07%의 소폭의 강보합세가 나타나면서 2,689선의 지수는 마감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힘이 더 빠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0.16%의 약보합세를 보여주면서 868선의 종가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3거래일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3,624억 원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1,546억 원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5,210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코스피와 반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홀로 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713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1,139억 원을 팔아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1,992억 원을 담아내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433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829종목에서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마감 동시 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휴일을 앞둔 우리 시장 오늘 좀 잠잠한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니까요. 상승한 업종과 비교했을 때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는 의료 정밀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1.21%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기계 업종으로 1.1%의 약세, 운수 장비 업종에서 1.14% 약세 흐름이 관찰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한 업종과 하락한 업종이 거의 비슷하게 집계가 됐습니다. 지수가 하락불을 켠 만큼 하락한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이 1.93%의 내림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으로 1.38%의 약세, 건설 업종에서 1.06%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상황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오후장 들면 조금 조정 나오지 않겠나 했는데 연휴가 있어서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2,700포인트라는 어떤 저항 자리, 그런 부분들을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분봉으로 보게 되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뭐 국내 증시가 바로 돌파하고 상승하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후장 조정은 좀 나왔지만 그래도 견고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지수가 이제 5일선을 돌파해서 21선까지 이제 안착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남았는데 여기서 조정이 조금 나오더라도 21선 위에서의 지수를 좀 지켜내는 그런 흐름이라면 양호하게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그런 그림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증시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FOMC만 잘 넘긴다라면 괜찮은 흐름 좀 이대로 이어갈 가능성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PB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양시장 사실상 보합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래도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괜찮은 시장이었다. 그리 보여집니다. 다른 건 모두 배제하고요. 4월 중순까지 시장이 그렇게 하락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랬을 건데 엔비디아가 10% 빠지고 그 이후 개장한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가 오히려 올라가 버립니다. 그걸 고려하면 4월 전체적인 성적은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너무나
어려웠던 그 시기를 이겨내고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번 달 시장은 참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5월의 전망과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다 하더라도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 금리 인하는 이제 가까워지고 있고 그것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시장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관세청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승용차 수출이 8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호재 소식인데요. 일단은 섹터 전반을 살펴보니까 뭐 자동차 대표주 단에서도 자동차 부품주 단에서도 강보합세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이제 그대로 다 흡수하지는 못한 모습인데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자동차 sektor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뭐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저 PBR, 네. 저 PER,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최근 뭐 4월 들어서 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어왔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수급적인 내용들을 보더라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계속해서 매수를 좀 이어왔습니다. 다만 현대자동차가 이제 저항단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지수의 상승과 함께 좀 동반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단기적인 추세 관점에서는 뭐 추세 하단 자리에서 우리가 충분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 지금 시장에서 어떤 주도 섹터다라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섹터들은 반도체처럼 실적이 개선되고 좋아지는 거, 수출이 증가되고 있는 기업들이죠.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지금 대형주 단에서는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어제 이제 뭐 HL 만도 네. 급등이 나왔었죠. 실적이 좋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자동차 섹터 단에서의 실적 나오는 기업들 대부분 다 긍정적인 실적을 네.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쪽 섹터 단에서 우리가 조금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신 만큼 이제 현대위아의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9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는 17.3% 증가한 수치로 집계가 됐고요. 시장의 뭐 전망치도 부합하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뭐 자동차 부품주로만 볼 수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이 기업의 네. 실적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좋게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게 지금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정말 길게 이야기 한번 하고 싶은데요. 지금 완성차의 실적 좋죠.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종합부품사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래에 있는 대략 9개 정도 섹터로 나뉘어지는 하위 부품사들은 네. 실적이 오히려 지금 안 좋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있어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실이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대기업이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가 약간은 만들어져 있고요. 그게 자동차 섹터에 지금 나오는 건 아닐까 그리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도 지금 현대위아나 모비스, HL만도는 어제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요. 그 외에 아래에 있는 뭐 성우 하이텍, 화신, 뭐 서현이와 주가가 지금 다 안 좋습니다. 차별화가 나올 겁니다. 네. 동일한 자동차라 하더라도 완성차 위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 안에서도 완성차 위주로 살펴보자라는 전략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온 만큼 지켜보시고요. 목표 주가 19만 5천 원, 손절 라인 15만 6,5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주현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유리기판 주도주입니다. 기판 납품 기대감도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는 3만 5천 원, 손절 라인 2만 8,2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HL만도입니다. HL그룹의 전기차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입니다. 15년 만에 나온 중국의 2구 환신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는 삼익 THK입니다. 해상 풍력과 가스 터빈, SMR 수소와 ESS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엔저 현상에 수혜받는 수출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 HL만도 39,050원에 매수를 했고요. 오늘 계속해서 봤을 때 고가 기준 39,950원까지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수익률 2.18%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김성규 전문가의 수익률도 알아보겠습니다. 삼익 THK입니다. 14,160원의 매수를 짚어주셨고요. 오늘 고가 기준 14,23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0.49%의 수익률 오늘 나타났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목요일 아침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한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